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노파 8개장을 지도하고 있는 체인지랩의 노세준 관장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 애호가 및 관장님께서 상당히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파 8개장에서는 이러한 답답하고 어려울 때 몸이 위축되고 그리고 몸놀림이 활발하지 못해지는 이 상황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 8개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간단한 몇 가지 몸을 늘리고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 수련법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 동작 유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발목 하체를 푸는 동작이고, 두 번째는 견갑골과 어깨를 푸는 동작이 되겠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신체 종축, 머리서부터 허리까지를 갖다가 발목과 그리고 상체를 회전하면서 푸는 이 세 가지 동작을 갖다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앞서 첫 번째 동작은 발목을 푸는 동작인데요. 사실은 사람의 손끝과 발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크게 하나의 담요라고 생각했을 때 양쪽 대각선을 당기면은 담요 전체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손끝, 손목, 어깨, 그리고 발목, 무릎은 하나의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의 한 가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하에서 몸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몸을 늘린 다음에 몸을 가운데 상으로 통과하는 그리고 중력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는 척추를 좌우로 비틀면서 늘리는 동작을 오늘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복잡하진 않은데요. 해두시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작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몸을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위축된 근육과 연부 조직을 갖다가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동작은 발목의 유연성과 가동성을 늘리는 동작인데요. 앞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낙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자라 때와 달리 요즘 보면은 체구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근관절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무술 하기에서는 발목과 관절의 유연성이 굉장히 담보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앉다 보면은 땅에 제대로 쪼그려앉지 못하고 이렇게 발 뒤꿈치가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젊은이들의 몸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술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우리가 무술의 중립에 있어서 몸을 중립으로 세운 상태에서 자세를 깔아앉힐 경우에 발목이나 무릎에 유연성이 있으면 그대로 깔아앉을 수가 있지만은 유연성이 부족하면 허리가 굽고 앞으로 휘어지는 현상들이 생리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발목부터 먼저 푸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신체에서 중력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체중의 90% 이상을 받는 게 발목이기 때문에 발목은 아무리 풀어도 모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목을 푸는 요 낙근 혹은 앞각이라고 불리는 요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동작 발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앞각 또는 낙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집마다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벽에다가 발바닥을 자기가 붙일 수 있을 만큼 붙이고 다리폭을 넓힌 상태에서 무릎 펴고 뒷다리 힘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어 올려서 발목을 굽혀주고 그리고 종아리와 아킬레스 인대를 갖다가 충분히 풀어주는 동작이겠습니다. 이 동작은 무술을 하는 분이 아닐지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발목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서 낙상을 당하거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발목의 유연성은 몸의 중심을 잡는 맨 처음의 기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발목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무술을 떠나서 모든 스포츠 활동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발목을 늘리면서 몸을 똑바로, 골반을 똑바로 해서 이 사이 간격을 좁혀가면서 이렇게 약 20회에서 30회 정도 천천히 운동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킬레스건 종아리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다리 모양이 너무 이렇게 물퉁물퉁해서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이 운동을 통해서 아주 매끈한 각선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필히 한번 집에서 매일매일 시행해 보시면 어떠든지 저는 강추하는 바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동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깨를 푸는 동작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어깨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을 어깨를 갖다 제대로 훨씬 더 깊게 이완하기 위해서는 어깨 뒷면에 있는 견갑골하고 그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도 같이 우리가 늘리고 풀 수 있어야지만이 어깨를 갖다가 좀 더 폭넓고 깊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뒷면까지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운동법 몇 가지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에 처음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깨를 풀려고 할 때 아니면 스트레칭을 할 때 이렇게 팔을 쭉 뻗는다든지 이렇게 올리는데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근육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완되려는 근육과 그리고 그것을 미는 근육이 같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은 조금 관념적인 요소가 섞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팔을 밀어 올린 것 중요하지만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하늘 끝까지 쭉 밀어 올리면서 발 뒤꿈치를 땅에서 띱니다. 이 상태에서 이 손바닥을 공중에 고정시키고 붙였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뒤꿈치만 쭉 내려주면은 힘을 주어서 밀어 올리지 않아도 마치 팔이 허공에 매달린 형상이 되면서 허공에서 팔을 당겨지는 듯한 그런 작용을 갖다가 연출하면서 등 뒤의 근육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옆에서 보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팔을 하늘 끝까지 올리고 이 손가락을 하늘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건 내려오지 않고 이 높이는 일정하게 앉고 뒤꿈치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등 뒤와 어깨 관련 근육이 그 내부 근육까지 확연하게 이완이 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동작이 어깨 근육 푸는 첫 순서이고요. 두 번째는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팔을 옆으로 벌려서 이 손바닥이 허공에 부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몸과 마음, 관념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팔을 늘리는 거에 역발상을 갖다가 가미한 거죠. 팔을 붙였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몸의 중심축을 그대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아까 팔을 위로 올린 데서는 그 어깨의 후면이 이완됐다면 여기서는 이 대흉근과 정면이 이완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마치 봉을 잡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무형해 보이지 않는 봉을 갖다가 잡았다고 생각하고서 그 내가 당기면 봉은 딸려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정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는 이 가운데 몸에 이 축만 이동시킨다고 네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은 아까 팔을 위로 올린 데서는 견갑골 등 뒤에 내부 근육을 이완시켰고 지금은 전면에 대흉근 관련된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옆으로 하고 있고 위로 됐으니까 이제 정면이 있겠습니다. 정면에서 또 봉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서 봉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역시 고정되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뒤를 갖다가 이 축만 뒤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공수에서 어깨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간격을 갖다가 복원하고 훨씬 더 간격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도 어떤 몸과 마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에도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깨와 허리 라인을 갖다가 근막을 같이 이어서 푸는 방법을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한 손을 마치 앞에 있는 무슨 과일 원숭이가 따는 것처럼 이렇게 손끝을 가져가고 역시 그 과일에 손을 고정시켜 놓고 뒤꿈치만 내립니다. 이렇게 다시 마치 물건을 맛있는 과일을 갖다 움켜쥐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일을 잡으니까 손을 뗄 수가 없겠죠. 과일을 잡고
요 뒤꿈치만 땅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손끝서부터 허리 하부, 고관절 그리고 골반까지도 그 내부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굳이 큰 동작을 하지 않고도 이 운동을 통해서 어깨와 허리와 발목까지 아까도 이완을 시켰으니까 만약에 몸의 통증이 심해서 크게 움직임을 큰 동작을 통해서 몸을 풀 수 없는 그런 과민된 몸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도 그 과민성을 깔아앉히고 그리고 몸의 심부 근육을 풀 수 있는, 심부 근육을 풀려면 단순히 이렇게 동작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보이지 않는 의지와 디테일한 감성이 같이 협조돼야지 심부 근육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동작이지만은 주기적으로 행했을지 거기서 오는 몸의 좋은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을 배울 차례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깨를 늘리고 발목을 늘리는 동작이었다면 세 번째는 종합편으로서 허리를 비틀고 허리의 종축을 갖다가 늘리고 비틀어서 허리 사이사이에 있는 그 작은 근육들과 그리고 골반과 고관절과 연계된 그런 세부 근육들을 함께 연동시켜 풀어보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팔개장의 특징은 허리를 좌우로 많이 비틀면서 쓴다는 건데요. 그런 동작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운동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동작의 이름은 퇴창망월인데요. 창문을 밀어서 밖에 비치는 달을 갖다가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묘사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허리를 비틀어서 하니까 거기다가 정확한 명칭을 붙이자면은 전신 퇴창망월이라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이 동작은 두 발을 갖다가 깔아앉히고 몸을 살짝 낮은 상태에서 한 손은 겨드랑이 밑으로도 하고 한 손은 그 겨드랑이 밑에 들어간 손이 따라서 뒤로 간 다음에 몸을 비틀어서 창을 미는 듯한 그런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겨드랑이가 들어간 것은 이것은 엽저장하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긴 회수 그리고 퇴창망월, 엽저장하, 긴 회수, 퇴창망월. 자, 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엽저장하, 긴 회수, 퇴창망월, 엽저장하, 긴 회수, 퇴창망월, 엽저장하, 긴 회수, 퇴창망월, 엽저장하, 긴 회수, 퇴창망월. 자, 요 순서로 동작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이완의 포인트가 팔이 허리를 이끄는 게 아니고 허리하고 고관절이 풀리고 움직이면서 그 영향력으로 어깨와 다리가 같이 풀린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굳힘이 없이 몸을 무르게 만들고 이완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필수적인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퇴창망월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동작을 연결돼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간단한 동작이지만 꾸준히 집에서 반복하시어 시행하시다 보면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동작을 한번 연결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쉽고 간단한 동작이지만 꾸준히 집에서 시행하시다 보면은 건강 증진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구석 8개장 짧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